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의 달리기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머리 드라이를 잘못 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부스스합니다. 그래서 차마 제 얼굴을 찍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과 그림으로 제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A4지가 저희 아들이 공부할 때 썼던 거라서 이렇게 뭐 비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글자도 잘 못 쓰고요, 이쁘지 않고 그림은 더더욱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쓰는 게 조금 보시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모양보다는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달리기. 자, 나는 이제 민티런이죠. 이거는 저의 달리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달리기 방법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세요. 제가 달리기 하는 방법이 뭐 정석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정석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달리기 방법을 들으시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느냐, 그거는 민티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구나 라는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달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만의 달리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의 달리기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 달리세요? 라든지 뭐 매일 달리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달립니다. 그런데 이 3번이라는 게 매번 바뀝니다. 어떤 날은 일주일에 4번 달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빵번 달릴 때도 있습니다. 안 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7일 줄창 그냥 또 매일매일 달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생활 패턴이 굉장히 고정적이진 않아요. 회사 업무의 특성이 좀 있어요. 저는 맡은 역할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조절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뭐 가정에서 이제 역할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정을 최근에 좀 힘들어서 내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리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초보자분들 있죠.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하게 달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하고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조금의 이유가 있으면 달립니다. 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달리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주로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달리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안 달립니다. 저는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면 달리고요. 아직 달리기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 아직 달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리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민티런은 달릴 이유가 있으면 달린다. 그런데 초보들은 달리지 않을 이유 있으면 안 달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냐, 그냥 무조건 날짜를 박아 놓으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달릴 거야 라고 계획을 딱 픽스를 하시고요. 이걸 픽스 해버리시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생활을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달리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요. 저처럼 그냥 프리하게 해도 어차피 달릴 때 되면 다 달립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짜 픽스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 3회인데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라 해야 될까? 이 달리기의 훈련? 뭐 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뭐 강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리느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은 40분 달리기 혹은 7km 혹은 한 6.5km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40분 아니면 7km 달릴래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먼저 도달하면 그날 달리기는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0분을 달렸는데 거리가 한 6km밖에 안 됐다? 그럼 40분 됐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7km를 달렸는데 한 38분 됐다? 40분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달리기는 끝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최소한 리미트를 시간으로 걸고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뭔가 달리기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컨디션이 좋을 때고요. 보통이거나 좋을 때고, 그럼 컨디션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느냐? 30분 혹은 5km입니다. 30분 5km면 5km를 30분 달리면 모두 6분 페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달성하면 그날 달리기는 끝냅니다. 근데 일단은 컨디션 제가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30분을 채우고요. 달린 거리도 어떻느냐? 한 4km? 아주 심한 경우에는 3km 초반까지 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데요. 저는 달리기 강도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 달리기의 측정이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시간과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속도, 여기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채우면 이제 끝나고, 시간을 항상 오늘은 몇 분을 달려야지라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뭐 거리나 뭐 아니면은 평균 페이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이건 아무래도 저희 달리기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리기 성향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이 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수단이 있을 텐데, 이 수단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수단이 달리기인 겁니다. 독서도 있을 것이고 뭐 음악 감상이나 뭐 다른 문화 활동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가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행복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달리기만을 위해서 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제약을 둡니다. 보통 제가 한 40분을 달린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40분 달리기 전에 달리기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 이동하는 시간들을 따져보면 보통 한 20분 정도쯤 됩니다. 뭐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시간이죠. 달리기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세탁 돌리고 하는 시간이 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된다고 치면, 대략 한 번 달리기 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1시간 한 30분 정도 좀 들어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30분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합니다. 막 2시간, 3시간 강도로 달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 정도로 좀 줄이고요.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좀 달리기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거리나 속도 같은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성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앞서지만 이게 더 앞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시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리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달리실 것인지, 그 기준에 어느 정도의 어떤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달리기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신 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라는 거죠. when.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침에 달리기 하세요? 아니면 밤에 달리기 하세요?
뭐 낮에 달리기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은 아침에 달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밤에 달리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일단 저는 뭐 아침 달리기와 밤 달리기 중에 뭐가 좋냐라고 질문하시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냥 뛸 수 있을 때 뛰는 게 제일 좋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은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위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뛸 수 있을 때 뛰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밤인데 밤이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저 같은 경우에 주로 달리기 하는 시간이 가장 제가 선호하는 시간대는 대략 한 11시 전후쯤 됩니다. 10시 반에서 11시 반 정도 사이에 달리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밤 시간에 늦게 달리는 이렇게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고독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멋있는데? 아닌가? 네, 고독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철학책에서 그런 걸 봤는데 이 사람이 고독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행운이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뭔가 고독해지고 뭔가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밤 시간에 달립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주는 그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온전히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날 하루가 지나간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뭔가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더라고요. 저는 밤 달리기를 선호하는데 저도 여름이 되면 아침 달리기 합니다. 나는 좀 일찍 일어나지기도 하고요. 막 5시 일어나고 하니까 시간 아까워서 아침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또 아침 달리기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주로 밤 달리기를 하지만 1년에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아침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달리기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녁에 달리기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저녁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다른 이유로 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밤 시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이제 어디서 하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제 집 주변에 시민체육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천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뭐 가끔 이제 새로운 곳을 달리기는 하지만 저는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익숙한 곳을 달립니다. 익숙한 곳이 저는 좋아요. 새로운 곳을 달리는 것도 굉장히 사실 즐거움이긴 합니다.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로운 걸 보고요. 새로운 느낌을 받고 하니까 그런 자극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제가 밤 달리기를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달리기를 의도적으로 고독해지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 때로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익숙하다는 거는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이 집중력이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느냐? 생각으로 가거든요. 생각에 집중력을 키우고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익숙한 곳에 별 생각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달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의도로 달리고요. 이게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으셔야지만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매일 익숙한 곳 달리시면 정말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이게 계속 똑같은 길을 달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뭐지?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달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달려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복장인데요. 복장 이제 뭘 입느냐인데 저는 일단 싼 거 입습니다. 싼 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를 많이 입습니다. 최근에는 데카트론을 많이 입고 있고 많이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를 좀 따져서 하고요. 옷을 한번 사면 저는 거의 뭐 몇 년 입습니다. 5년, 7, 8년, 10년까지 쓴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입습니다. 이게 물론 신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이게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 큰 차이를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기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긴 한데, 실제로 이제 복장에 의한 차이가 크냐라고 봤을 때 뭐 대부분 상향 평준화된 옷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장은 이렇게 좀 저는 크게 구애를 안 받고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입고 주로 가성비 있는 그런 옷들을 입는데, 달리기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라든지 디자인에, 특히 패션에 매우 무딘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딘 사람이고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하고 심지어 저 그 티셔츠를, 똑같은 티셔츠를 5벌 6벌 사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돌려서 입습니다. 똑같은 옷을 사요, 진짜로. 그 최근에 제가 흰색 티를 샀는데 저 아내가 사줬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입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죠. 이거 5개 더 사놓으라고. 똑같은 걸로. 그래서 세탁해 놓으면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입고 다닙니다. 뭐 저는 그렇다 보니까 복장에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옷을 입느냐, 겨울 복장.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얇은 옷을 여러 벌 이렇게 입는 레이어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레이어링 방법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좀 너무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은 활동이 좀 힘들어지고요.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으면 따뜻하기도 따뜻하거니와 활동하는 게 조금 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옷을 이제 벗을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울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겨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이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몸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의 약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몸의 어디 부분은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 뭐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 뭐 건조한 거에 약하다, 뭐 햇볕에 약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몸의 약점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얘기를 들자면은, 저는 겨울에 저의 약점은 어디냐? 목입니다.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목에 찬바람 들면 뭐 거의 뭐 120% 확률로 저는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에 보면은, 사람 이렇게 목에 보면은 이 버프라고 하죠. 목에 이렇게 하는 거, 스카프처럼 하는 거, 이거를 항상 하고 다니고요. 출퇴근할 때도 저는 이거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옷을 선택할 때 뭐 패션이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요, 약점을 먼저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먼저 보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서 옷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옷을 그냥 가서 막 쇼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쇼핑을 하다가 저게 필요해 이러면서 그 옷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옷을 저 옷이 정말 기능도 많고 좋네 라고 하면서 그걸 덥석 구매를 하는 거죠. 막상 그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커버해 주지 못한 옷이 될 경우에는 돈만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감기가 걸린다든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복장은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도 있구나. 머리도 찬바람 들면 두통이 저는 굉장히 심한 편이라, 이렇게 목과 머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거기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여기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아끼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그리고 겨울 달리기, 이제 뭐 복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겨울 달리기 뭐 이왕 나온 김에 겨울 달리기에 어떤 그 훈련법,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겨울 달리기는 그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열이 빨리 올랐다가 빨리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따지자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시간이고 이게 열이다. 그러면 순식간으로 다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끝내는 시간이 여기인데 열은 여기 중간부터는 확 떨어져 가지고 이 부위에서 달리기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열을 최대한 보온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장시간 열이 나도록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어떻게 달리느냐?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들이 빌드업이라는 방식으로 달립니다. 진짜 빌드업 방식은 이게 달리기 강도고 이게 강도, 이게 시간이라고 칠 때 달리기 강도를 처음에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정말 제가 6분 페이스라고 한다면 8분 정도 페이스로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올리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중반 이상 정도 좀 지났을 때쯤 되면 혹은 뭐 한 40% 좀 지났을 때 그때부터 좀 급격히 올리기 시작해서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물론 부담이 없어서 좋은 훈련 방법이긴 한데 또 이게 뭐 이것만 해서 좋진 않거든요. 달리기가 항상 한 가지 패턴만 가지고 하면 좋진 않은데요. 저는 겨울에는 이런 패턴으로 주로 많이 달리기를 합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는 이제 지속주로 달립니다. 지속주라는 거는 강도와 시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달리기 강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이게 좀 힘들긴 한데 날 따뜻하면 그래도 할만해요. 봄, 가을에는 저는 주로 지속주, 겨울에는 빌드업으로 달리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달리느냐? 여름에는 조금 강도를 높여서 달리기 때문에 템포런 달리거나 아니면 인터벌 아니면은 뭐 언덕 달리기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요. 여름은 어차피 제가 오래 달리질 못해요. 저는 여름에는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걸 제가 제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한다. 이게 여름입니다. 겨울은 천천히 올리는 방식, 봄, 가을은 꾸준하게 달리는 방식.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뭐 계절별로 조금 다르게 달립니다. 이건 또 제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은 달리기의 훈련 방법 해가지고 뭐 이 제가 설명드렸던 빌드업, 지속주, 뭐 템포론, 인터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뭐 파틀렉,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달리기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는 저 방식이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여름에는 저 방식이 어울릴 것 같은데, 난 아침에 달릴 땐 저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달릴 때는 몸이 굉장히 좀 늦게 풀리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풀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아침에 달리는데 지속적으로 달린다? 몸 망가집니다. 저는 아침에 달릴 때는 웬만한 빌드업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텐션 높여서 달린 것도 아침에 달리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저녁에 달릴 때는 빌드업 하면 몸이 너무 간질거려서 못 달리고요. 지속주가 저한테 잘 맞아요. 물론 겨울이라면 밤에도 빌드업을 달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 달리기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황, 계절, 시간,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달리기 방법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겨울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어디 있었지? 겨울? 이건가? 네, 겨울 달리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여분의 옷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걸 준비합니다. 제가 아까 그 머리나 목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제가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는 편이라서 차가워져서 두통이 잘 걸리는데, 그래서 그 겨울에 달리기 할 때 내가 오늘은 조금 강도를 높여서 달릴 것 같다, 시간은 조금 더 길게 달릴 것 같다 싶으면 비닐을 한 개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한 개 더 가지고 간 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가지고요, 머리가 젖으면은 그 젖었던 비닐을 벗고
이 건조한 새비닐을 머리에 써가지고 이 체온을 좀 유지해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할 때 또 자세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저의 자세입니다. 자세, 민티런의 자세. 저는 일단 그 보폭과 케이던스, 그러니까 보폭을 높이는 방법과 케이던스를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케이던스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물론 속도를 내려면 보폭으로 달리는 방식도 굉장히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체질상 보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힐 스트라이크, 발 뒤꿈치로 닿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 충격이 좀 심해져가지고 무릎에 혹은 몸에 충격이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근육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케이던스를 높여서 달려봤더니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발을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케이던스로 높이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실 분들 들으세요. 이게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보폭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다이어트 효과 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케이던스를 높이는 거는 이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달리기 하신다? 그러면은 케이던스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케이던스를 높이려고 할 때 발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던스를 의식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 특히 다리에 다리에 의식을 좀 집중해서 달리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가 갈 겁니다. 그럴 때는 다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팔치기라고 저희가 하죠. 팔치기에 집중하면, 그래서 팔치기 속도를 좀 높이면 자연스럽게 케이던스가 따라 올라갑니다. 다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가 아니라 자꾸 그쵸 이러지? 다리가 아니고 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케이던스 높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가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미드풋 하세요? 이 질문입니다. 참 미드풋, 애증의 미드풋. 참 좀 약간 사람들이 말이 많죠. 저는 양쪽 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미드풋으로 달리세요?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저는 미드풋으로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미드풋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내리막길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근데 가급적이면 미드풋으로 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드풋 달리는 거 좀 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제 영상도 뭐 있긴 하지만은 제가 미드풋 연습할 때 제가 쓰는 미드풋 방법들 중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포즈 메소드라는 겁니다. 포즈 메소드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영어로 된 영상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1970년대인가? 그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라버노프? 뭐였더라.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하신 코치분이 러시아 교수이자 코치인 사람이 이 포즈 메소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즈 메소드. 포즈 메소드 하면은 이제 이거죠. 포즈, 그 다음에 뭐죠? 낙하, 당기기. 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의 원류가 이제 포즈 메소드예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포즈 메소드로 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포즈 자세부터 먼저 보자면요. 약간 저는 몸을 기울여서 달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우기는 세우는데 기울인다. 이 표현이 조금 웃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몸을 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기울이지 말라고 하고,
근데 포즈 메소드는 기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울이다 하고요, 숙이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울이는, 그러니까 숙이는 거는 안 되고 기울인다는 겁니다. 포즈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인데 몸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요게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라인이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쓰러질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달린다 이고요. 숙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있는데 하체는 그대로 있는데요, 상체만 숙이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허리에도 무리가 좀 가고요, 중력이 이상하게 받겠죠. 앞으로 나가는 느낌도 아니고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가깝습니다. 앞으로 쓰러진다기보다는. 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포즈 메소드는 몸을 아주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 체중이 앞에 실리는 듯한 느낌, 이 발에 실리는 듯한 느낌. 다시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게 뭔가 다리가, 무릎이 정말 살짝 구부리거든요. 제가 좀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몸이 약간 이제 앞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나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나 앞쪽 부분에 무게가 쏠리는 방식으로 있다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식을 쓰는데 너무 설명이 좀 길면은 힘드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포즈 메소드라는 거를 찾아보시고요. 포즈 메소드 그 박사가 만든 그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정말 진짜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 자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즈 메소드의 정석입니다. 달리기의 정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미드풋 하실 분들은 이 방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미드풋으로 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막 달려왔던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잘은 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릴 부분이 좀 사소한 것들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그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잘 안 들고 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잘 안 들고 나가려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촬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를 제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를 하면서 좀 찍어야 될 경우가 생겨가지고 실지만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달리기 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장갑을 꼈을 때 터치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그러나요? 그 터치펜? 네, 터치펜 이렇게 뭐 펜인데 앞부분에 이게 터치할 수 있는 고무 같은 거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들고 나가서 찍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겨울에 달리기를 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당연히 달리기 할 때는 물 마시기 중요하죠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마시느냐, 평소에도 많이 마시긴 하지만 달리기 직전에 마십니다. 달리기 직전에 물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달리기 직전에 물 막 먹지 마라, 아니면 많이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겨울에는 달리기 직전에 물을 한 잔 정도나 반 잔 정도를 마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저는 제 몸을 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물을 마시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약간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서 우리 이렇게 얼굴이 있다, 몸이 있다, 그러면 이 수분이 뱃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하고 입을 통해서 나가면서 이 약간 건조해질 수 있는 이 기관지 쪽을 갖다가 이 수분이 약간 가습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물을 마셔보고 바로 마시고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은 목이 건조해진 느낌이 평소에보다는 훨씬 더 덜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고 달린다,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겨울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 전에 항상 물을 마시고 달립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는 뭐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세탁하고 씻는 거겠죠.
그런데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요즘도 굉장히 추운데 저는 겨울에도 아이싱을 합니다. 여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싱은 그냥 사시사철 다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이 수도꼭지를 가장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야 되지? 가장 오른쪽으로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샤워기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진짜 얼음 같은 물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추운, 손도 대기 힘든 그런 얼음장 같은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저는 아이싱을 합니다. 주로 아이싱은 어디를 하느냐? 하체만 합니다. 하체고요. 주로 저는 하체 중에서도 제가 많이 하는 부위는 종아리, 그리고 무릎, 허벅지입니다. 엉덩이도 하는구나. 네, 여기에다 좀 집중적으로 아이싱을 해주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근육이 무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좀 느리게 달린다고 해도 분명히 근육은 무리가 되고 열이 나기 때문에 아이싱을 해주고 나면 훨씬 더 피로가 좀 빨리 풀리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춥죠. 사실 아이싱 하면은 엄청 추워가지고 막 다리가 뭐 부들부들 떨릴 정도이긴 한데 그 고통을 잠시만 참아내면 훨씬 더 통증이 이제 적게 가거나 아니면은 부상 같은 거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싱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야, 지금 시간이 36분. 뭐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너무 길면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시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이 정도까지 좀 얘기 드리고요.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이나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려나? 아무튼 뭐 저의 달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혹은 들었던 것들 중에서 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뭐 추가 영상을 만들거나 댓글에다가 답글을 좀 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 달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드렸는데 좀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봄 달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얘기 드릴 거는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은 어떤 방법이다? 네, 민티런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석이냐?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반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달려요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과거를 리뷰를 해보시고요. 리뷰를 해보시고 거기에 보면 각종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세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제가 오늘 영상 찍은 거기 때문에 저를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달리게 만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정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